시작이 반이다. 당신이 시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순간 여러분은 이미 뭔가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유튜브 영상 하나 켜는 건 1초도 안 걸리면서 왜 우리는 운동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시작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건 몇 달이 지나도 못할까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 않도록 들어온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 말이 한동안 너무 싫었어요. 왜냐고요? 맞는 말인 건 아는데 그 시작 하나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면 되잖아. 왜 못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은요, 그 왜를 제대로 파헤쳐 볼 거예요. 심리학이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딱딱한 강의 말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민준은 32살 중소기업 마케터예요.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딱 3번 스누즈를 누르고 일어나요. 회사에 가고 점심을 먹고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유튜브를 틀고 잠드는 루틴. 완벽하진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뭔가 폭발적으로 나쁘지도 않고 폭발적으로 좋지도 않은 삶입니다. 민준에겐 꿈이 하나 있었어요. 글쓰기. 대학 시절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팀 과제 보고서를 쓸 때도 혼자 거의 다 썼고 친구들 자소서도 대신 써줬을 정도였어요. 너 진짜 글 잘 쓴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언젠가 꼭 브런치에 글을 올려보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 책도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요, 그 언젠가가 입사 첫 해에도 오지 않았고 두 번째 해에도 오지 않았고 어느새 5년이 지나 있었어요.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글쓰기 소재 모음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수정 날짜 2021년 3월 7일. 민주는 그 파일을 열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언젠가 열겠다는 희망처럼. 이게 민준의 안전한 세계예요. 불편하지만 익숙한 세계. 꿈은 있지만 손대지 않는 세계. 그 세계에서 민주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민주는 우연히 옆팀 김대리가 하는 말을 들어요. 나 요즘 브런치 작가 등록했어. 글 올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민주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진짜요? 어떤 글이요? 그냥 일상 얘기. 직장인 에세이 같은 거. 근데 신기하게 구독자가 생기더라. 그날 밤 민주는 집에 와서 김대리의 브런치를 찾아봤어요. 글이 엄청 잘 쓴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더 잘 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엔 뭔가가 있었어요. 발행된 글 37편. 민준의 파일에는 0편. 그 숫자가 민준의 가슴에 박혔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쓸 수 있는데. 그날 민준은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도 생각해뒀어요. 첫 문장도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커서가 깜빡이었어요. 깜빡, 깜빡, 깜빡 30분이 지났어요. 한 글자도 못 썼어요. 민준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피곤한데 내일 하지 뭐. 자,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싶어요. 여러분, 민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느껴지시나요? 민준이 게으른 걸까요? 의지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민준의 뇌에서 지금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심리학이 말하는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메커니즘 완벽주의의 덫. 민준이 커서 앞에서 얼어붙은 이유. 첫 번째는 완벽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완벽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는 최고가 될 때까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완벽주의란 이게 실패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된다. 민주는 글을 못 쓰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글을 썼는데 아무도 읽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는 나는 글을 잘 쓴다는 자기 정체성이 깨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안 쓰면 나는 글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썼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 정체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안 해요. 안 하면 실패도 없으니까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걸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불렀어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고 내 능력이 검증받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이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민준이 글을 안 쓴 건 그냥 안 쓴 게 아니에요. 그는 항상 조건을 달았어요. 주말에 카페 가서 써야지.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써야지. 아이디어가 좀 더 정리되면 써야지. 이게 바로 계획 오류예요.
인간의 뇌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해요.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여유 있고, 더 용기 있고, 더 완벽한 환경에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주말이 와도 피곤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가 생겨요. 아이디어는 기다릴수록 더 복잡해져요. 나중에는 오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냥 안함의 다른 이름이에요.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만은 이 현상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래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과소평가한다. 민준이 언젠가 쓸 글은 그래서 5년째 0편인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뇌에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BAS, 행동 활성화 시스템, 보상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다른 하나는 BIS, 행동 억제 시스템, 위협이나 불확실성을 감지하면 브레이크를 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작이라는 행위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해요. 결과를 모르잖아요. 잘 될지 망할지 창피당할지 아무 일도 없을지. 이 불확실성을 뇌가 위협으로 인식하는 순간 BIS가 작동해요. 잠깐 위험할 수 있어 일단 멈춰. 이 브레이크가 걸리면 우리는 갑자기 피곤해지고 딴 생각이 나고 핸드폰을 집어들게 돼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불확실한 상황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목숨을 잃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민준이 마주한 불확실성은 글을 써서 아무도 안 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목숨이 달린 문제가 아닌데 뇌는 그걸 구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민준이 다시 글을 시작하게 된 건 예상치 못한 계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민준아, 외삼촌이 많이 안 좋으시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 외삼촌은 민준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특이하게도 글을 엄청 좋아하셨고 민준에게 책을 사주고 같이 읽어주던 분이었어요. 민준이 나 글 쓰고 싶다고 처음 말한 것도 외삼촌한테였어요. 그때 외삼촌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쓰고 싶으면 써야지 쓰고 싶다는 생각은 글이 아니야. 병원에서 외삼촌을 만난 민준은 많이 수척해진 외삼촌을 보면서 뭔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삼촌, 저 요즘 글 쓰려고 하는데요. 외삼촌이 웃으셨어요. 힘없는 목소리로 쓰려고 하지 말고 써.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준은 폰을 꺼냈어요. 카카오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썼어요. 오늘 외삼촌을 만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뭔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21자 민준의 첫 번째 글이었어요. 심리학이 말하는 시작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원리. 작은 시작의 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일부는 완성하게 하고 일부는 중간에 끊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완성한 과제보다 미완성된 과제를 훨씬 더 잘 기억했어요. 이게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뇌는 완성되지 않은 것에 집착해요. 미완성 상태가 뇌의 인지적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시작에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딱 한 줄만 써도 돼요. 딱 한 번만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만 나서도 돼요. 그 불완전한 시작이 뇌의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이 계속하게 만들어요. 민준이 버스 안에서 21자를 쓴 게 바로 이 원리예요. 그 21자가 뇌에 미완성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민준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더 썼어요. 두 번째 원리 2분 규칙. 습관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습관은 2분 이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축소해야 한다. 글쓰기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한 문장 쓰기로 줄여요. 운동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로 줄여요. 공부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책 펼치기로 줄여요. 이 2분짜리 행동의 목적은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했다는 자기 인식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다는 정체성이 생기면 뇌는 그 정체성과 일치하는 행동을 더 하려고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기반 습관이라고 불러요. 나는 가끔 글을 써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 실행 의도. 심리학자 피터 골비처의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그룹과 나는 월요일 저녁 9시에 카페에서 30분 동안 글을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그룹 두 그룹의 실행률 차이가 무려 2에서 3배였어요. 이걸 실행 의도라고 해요.
언제, 어디서, 얼마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순간 그 행동은 추상적인 꿈에서 구체적인 일정으로 변해요. 뇌는 구체적인 것을 더 잘 실행해요.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화요일 아침 7시에 집 앞 공원에서 20분 걷겠다는 거예요. 민준의 첫 글은 800자였어요. 브런치에 올렸어요. 조회수 12. 그 중에 8은 민준 본인이에요. 나머지 4는 아마 검색 알고리즘이 잠깐 불러온 사람들일 거예요. 민준은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그래도 계속 썼어요. 두 번째 글, 세 번째 글. 세 번째 글을 올리고 나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읽다가 울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민준은 그 댓글을 5번 읽었어요. 딱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민준의 글을 읽고 뭔가를 느꼈어요. 그게 처음으로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됐어요. 그런데 시련이 왔어요. 12번째 글을 올리고 나서 갑자기 손이 안 움직였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고 뭘 써도 별로인 것 같고 이전 글들이 갑자기 다 쓰레기처럼 느껴졌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슬럼프가 아니라 성장통이라고 불러요. 능력이 늘면서 안목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아 보였던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라 글래스 효과라고도 해요. 방송 프로듀서 아이라 글래스가 한 말이에요. 당신이 창작을 시작했다는 건 당신의 취향이 이미 좋다는 거야. 근데 실력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거고 그 갭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갭을 못 견디고 포기해. 그래도 포기하지 마. 그 갭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좁혀지거든. 민주는 이 말을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났지만 왠지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13번째 글을 썼어요. 민준이 25번째 글을 올렸을 때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글을 쓰는 게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됐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글로 써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고요. 더 신기한 건 따로 있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정리됐어요.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던 감정들이 글로 쓰면서 정리됐어요. 내가 왜 힘든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표현적 글쓰기의 효과예요.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증명했어요. 감정적으로 힘든 경험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줄고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한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민준에게 글쓰기는 더 이상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민준의 삶이 됐어요. 근데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29번째 글에서 민준은 직장 생활에 대한 솔직한 글을 썼어요. 그게 갑자기 퍼졌어요. 조회수가 몇만이 됐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대부분은 공감이었는데 일부는 날카로웠어요. 이런 마인드니까 직장 생활 힘든 거 아닌가요? 그냥 회사 험담이네요. 민주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후회를 했어요. 내가 너무 솔직했나? 그냥 쓰지 말걸. 며칠 동안 글을 못 썼어요. 이건 단순한 악플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이건 사회적 평가 위협이에요. 내가 한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행동 억제 요인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우리는 사자보다 사람의 눈이 더 무섭도록 진화했어요. 무리에서 쫓겨나는 게 생존의 위협이었으니까요. 민준이 댓글 때문에 멈춘 것도 바로 그 진화적 본능이었어요. 그런데 민준은 30번째 글을 썼어요. 이번엔 그 경험 자체를 글로 썼어요. 글을 썼더니 욕먹었다. 그래서 며칠 못 썼다. 근데 그 며칠 동안 내가 더 힘들었다. 그래서 다시 쓴다. 그 글의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작가님, 계속 써주세요. 저는 이 글 덕분에 오늘 버텼어요. 민주는 그 댓글 하나가 다른 부정적인 댓글 100개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한 해가 지났어요. 민주는 총 51편의 글을 브런치에 올렸어요. 구독자는 2,400명. 대단한 숫자는 아닐 수 있어요. 수십만 유튜버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민주는 달라졌어요. 예전에 민주는 매일 아침 회사 가기 싫다고 생각하면서 버스를 탔어요. 지금의 민주는 회사 가는 버스 안에서 다음 글 소재를 메모해요. 예전의 민준에게 월요일은 그냥 힘든 날이었어요. 지금의 민준에게 월요일은 한 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직장은 그대로예요. 연봉도 그대로고 야근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민준의 렌즈예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힘든 일도 이게 나중에 글이 되겠다 싶으면 견딜 수 있어요.
관찰하게 되어 의미를 찾게 돼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미 만들기예요.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고통이 단순한 고통에서 성장의 재료가 돼요.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선택한 태도와 의미를 부여하는 자유. 민준이 시작한 건 글쓰기였어요. 그런데 얻은 건 삶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민준은 오늘도 노트북을 열어요. 그런데 이제 커서가 깜빡여도 두렵지 않아요. 뭘 쓸지 몰라도 일단 뭔가 적어요. 오늘은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뭔가 나와요. 예전의 민주는 완벽한 첫 문장을 기다렸어요. 지금의 민주는 일단 첫 문장을 써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삼촌이 많이 회복하셨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브런치 글 잘 읽고 있어. 근데 말이야, 네? 처음 그 버스 글 있잖아. 그거 써주길 잘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버스에서 폰을 꺼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21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작이 왜 반인가?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요.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을 다시 들어보면 이제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이건 동기부여 말이 아니에요. 신경과학이에요. 우리 뇌는 시작하는 순간 이미 완성을 향한 여정에 들어서요. 자이가르닉 효과가 작동하고 정체성이 변하기 시작하고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시작이 반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작이 나머지 반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시작 못한 게 있나요? 운동, 공부, 글쓰기, 사업, 사람에게 연락하기, 사과하기 무엇이든 오늘 딱 2분만 써볼게요. 그 2분짜리 불완전한 시작이 1년 후에 당신을 만들어요. 민준의 21자처럼 지금 당장 폰을 꺼내거나 노트북을 여세요. 그리고 딱 한 줄만 쓰세요. 나는 오늘부터 무언가를 시작한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반이에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주 이런 일상심리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에는 왜 우리는 결심만 하고 포기하는가? 의지력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저는 일상심리 따라잡기였습니다.